3대 멸적이었어요. 그럼 내가 주는 거는 무섭지 않습니다. 입도 솔직히. 뻥끗하면은 뭐 가족들 우리 가족이 다치는 그럼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용기가 그럼요. 안 나게 했거든요.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그거는 가족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 북한의 반체제 세력이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좀 확실하게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지금 또 하나의 아주 삼중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제 그 북한 내의 저항 세력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랄까 혁명의 주력과 보조 세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자기들 혁명의 주력 세력들은 결국은 그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사이에서 지배 계층의 입장들을 피지배 계층으로 내려놓는 그 접점에 있는 세력들이 혁명의 주 세력이 된다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모든 혁명의 과정이 그랬다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공부를 많이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고 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탈북인들을 제가 쭉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저 체제가 참 저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역량을 발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봐서 참 저희들이 참 슬펐는데 이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수준이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보다 어린 친구지만은 이 단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또 판단해서 저하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도 사람이 이 문자 이런 것이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이게 문자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뭐 저희들이 1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은 거의 뭐 발표 자료가 나올 정도로 저하고 문자가 주고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뜨듬뜨듬 그게 대답만 해주는 상황인 거고 그 친구들은 목말라 있는 정보에 목말라 있고 외부 세계가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에 저와 연결되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쏟아 놓으려고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타자 능력 저는 그 친구의 이 타자 능력이 대단한 경의를 표했는데 어마어마한 자료를 보내오면서 그 자료가 아주 제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좀 이렇게 뭔가 국제사회에 공개하기 위해서 좀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해도 손댈 데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나오는데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또 보이지 않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떤 상황이 되면 결국 이들이 북한 체제를 제대로 바꿔내고 어느 상황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세력이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망명정분이 제가 볼 때 북한 내에 뭐 헛것은 아니죠. 그 노력은 귀하게 다 보는 것이나 북한 내에 정말로 대단한 세력들이 북한 주민 자체들 뛰어난 거고요. 그런 세력들이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고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도 외부의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다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산되잖아요. 지금 북한 내에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세력들이 정말 호시탐탐 이 세서방조를 무너뜨리고 정말 자기들도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세력들 저는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거는 곧 더 많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저하고 연결된 세력은 뭐 몇 사람이었지만은 아마 더 많이 또 저 아니고 이제 이 박사님을 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저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는 없고. 근데 우리 민족끼리에서 어떻게 이놈들이 프로파간다를 했냐면 제가 그놈들을 뭐 노동자로 나와 있는 사람을 꼬셔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같이 북한으로 들려보내고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방송하는 제가 유튜브는 잘 안 했습니다만은 라디오 방송하는 게 있어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의 지금 10년째 했거든요. 그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저 친구하고 뭔가 연결을 맺게 되면은 북한 내의 인권의 상황들을 국제사회에 폭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저를 초이스한 겁니다.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선택을 했는데 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도 전화를 했고 방송국에서는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단체로 연결을 했고 우리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어떤 거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려서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좀 달랐어요. 너무 좀 이상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아마 도 대표가 대표님이 전화할 거다 연락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연결이 된 거죠. 저도 뭐 지금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서로 제가 전화비가 상당하더라고요. 거기 외국 전화가. 그렇죠. 한번 통화하면 그들은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민족끼리 나온 일반 노동자가 휴대전화로 밤늦은 시간에 마음대로 전화를 한다? 그게 간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자기 방에서.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미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렀던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말 그들의 어떤 그 처절한 투쟁이 묻혀버리게 되고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이 이 정권 하에서 정말로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 시기에 그래요. 좀 제대로 정신 차리자.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김정은 추종 세력들이나 김정은들한테 다 죽게 된 상황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제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저도 그 기사를 쭉 봤는데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보낸 문자 메시지. 예.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일단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자유통일로 가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그럼요. 갖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도 놀라웠고요. 또 그리고 그 전략도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SD카드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SD카드에 왜냐하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개몽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우리 아우가 유튜브에 나오고 이제 그 입으로 제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도희윤이라는 놈이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상황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보위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숙청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호위총국. 이 박사님은 북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호위총국은 어떤 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위총국에서도 엄청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세력들이 사실은 지금 다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깊숙이 저는 이 반체제 세력과 연결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뿌리를 뽑는다고 절대 그게 뿌리가 뽑힐까요? 뽑히지 않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희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이 나오겠지만은 더 많은 희생이 나올수록 김정은이의 그 세력들의 생명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김일성이 쌓아올린 거짓의 탑, 김정일이 쌓아올린 또 그 거짓의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김정은이가 또 이 거짓의 이 더미를 지금 엄청 쌓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그 산봉우리가 너무 높아서 그 산봉우리를 스스로도 허물 수 없고 허물릴 그 위험성에 늘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은 핵을 부둥켜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김정은의 핵보다는요 더 미운 것이 대한민국에서 그 핵을 만들게끔 해준 게 더 미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그 세력은 김정일부터 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의 정권, 북한이 아니라 지들만의 정권, 세습왕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름대로 무기라고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를 속였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다 핵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핵무기를 만드는 단계도 아니고 물질 추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줄 것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대북 퍼주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저는 김정은의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 부분도 정말 나쁘지만은 대한민국이 그게 결국 대한민국을 향할 텐데 대한민국이 그들의 핵무기를 만들게끔 도와줬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애국, 우리 자유우파
사람들은 세력들은 다 알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책임감. 그걸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범죄,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정권이 탄생했고 이런 정권이 또 가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아직까지 지지율이 얼마다 하는데 또 현혹이 되고 우리가 정말 자유를 잃어야 깨닫게 될까요? 저는 정말 자유를 잃어봐야 그걸 알게 될까요? 저는 잃어야 알겠습니다. 저는 왔을 나 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왔을 때 이해가 안 김대중 돼요. 정권이었고요. 김대중 정권을 들어섰고 이해가 노무현 정권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절초풍을 했는데 아니 그 노무현 정권의 후예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사실은 원망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예. 저는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의 한 원망스럽습니다. 사람으로서 너무나 정말 정말. 죄송하고 역사에 죄를 지었잖아요. 예,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이 자들은 우린 죄인인 거예요. 이념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치고 그런 인간들을 아니 그런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이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념 잘못된 거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잘 충실하게 이행해 온 거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들의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그 소수한테 다 뺏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역사의 죄인인 겁니다. 아니 이 그런다고. 대가를 치러야 돼. 정말 난 문재인 찍은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문재인 찍어가지고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졌는지, 정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게 됐는지, 어떤 엄청난 땅은 많이 소유하게 됐는지, 그 삼성을 무너뜨리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녁밥이 없어요, 지금. 예. 저녁에 다 문 닫고 뭐 그렇게. 저녁 밥이 없잖아요. 요즘은 뭐 호프집 가는 것보다 뭐 길거리 이제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젊은이들의 지금 모습이니까. 낭만이랍니까? 아니요, 낭만이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뭐 요즘 뭐 52시간 보세요. 자기는 100시간을 일을 해도 더 벌어서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52시간 이렇게 묶여가지고 더 일도 못 해요. 그렇죠. 집에 가야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술에 빠진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에 왜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목가적인 삶이라고 추앙을 하는 인간이 있거든요. 제발 그런 사람들은요, 좀 북한 가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그런 운동도 하고 다음에 아니죠. 곧 얼마 뒤에 정말 또 자유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그런 정권을 만들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을 좀 보내야 됩니다. 북한으로 보내서 일주일만이라도 체험을 해보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표님, 그 내부 저항 세력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부 저항 세력들이 어떻게 무장봉기 같은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저런 어쨌든 선군 정치를 통해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왕조, 그것도 사이비 공산주의의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벽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데모하듯이 짱돌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강목 가지고 그걸 부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시민의 봉기, 무장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제대로 무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 그건 군부가 될 수가 있고요. 보위부, 호위총국 다 그 무장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진다. 그것도 곧 무너진다. 그래서 예.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은 내일 김정은이가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 그런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배급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청진에 있는 수남장마당만 해도 하루에 모이는 그 인파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진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10만 명의 군중이 들고 일어나면 군중의 어떤 그런 일도 뭐 봉기는요.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죠. 봉기는 물론 뭐 계속적으로 어떤 물이 끓기 위한 그 비등점까지 어떤 과정들은 물론 그렇죠. 중요하게 네. 있겠지만은 어느 한 계기가 촉발되면 순식간에 탁 바뀌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거는 권력자도 눈치를 못 챕니다. 예. 권력에 취해 있으면 있을수록
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위한 집회를 만들었다가 그 집회 자체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집회가 그렇죠. 돼버렸어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다시 뭐 4.15 태양절이라든지 광명성절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분명히 북한 주민들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민하는 세력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빨리 그러지 않으면은 이 우수한 우리의 민족의 개념의 북한 2천만 노예 주민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그들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행을 저는 준비 중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북한 주민들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그 어떤 세뇌도 이런 것이 그 선대 그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바닥이지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상황일 텐데 다만 그런 것들이 표출이 안 되는 거죠. 예. 표출이 안 되고 다만 이제 그것이 또 이게 제대로 된 체제에 대한 불만이냐 아니면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한 사는 상황 속에서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상황에 대한 불만의 부분들은 지하를 뚫어도 한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직화된 세력들에 의해서 또 우리들의 어떤 그 같이 연대된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뭔가 일이 만들어져 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경우가 지하로 내려가 있는 어떤 그 일반 대중들의 생활 불만의 부분들과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봉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다. 지금의 상황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이미 지시를 이제 남한에 그 했지 않습니까? 남한의 이 불순 세력들에게 항상 경제 투쟁을 모든 투쟁은 경제 투쟁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뭐 생활비가 뭐 무슨 뭐 최저임금이 뭐 적다든지 뭐 이런 그 경제 투쟁으로 시작해서 체제를 뒤집는 정치 투쟁으로 옮겨가라. 예, 이건 그렇죠. 김일성이가 예. 남한의 그 투쟁 방식이죠. 투쟁 방식 가르쳐 준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는 북한이 이제 가르쳐 줘야 그게 되는 역사의 진보거든요. 역사의 진보. 예, 그게 역사의 예. 진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거 우리가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예. 북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얘기인데 예. 김정은의 출생에 정통성이 진짜 있느냐? 예? 근원적인 질문을 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북한 내부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프로파간다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프로파간다는 악의적인 프로파간다가 있고, 그죠? 예. 저 팩트의 차원에서 근거한 예. 프로파간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 세서방조가 쌓아놓은 거짓의 탑, 그 부분들을 허물어뜨리는 그쵸, 프로파간다는 정통성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자료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이 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람들도 이 책은 사실이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지어낸 게 아니죠. 이런 부분도 이제 곧 뭐 밝혀지겠죠 또. 네, 어떤 그러니까. 부분도. 근데 이런 책들이 북한 내부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 확산 속도가 아마 초고속일 거예요. 제가 그 이쪽 그 저항 세력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북한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한번 실험한 적이 있었대요. 평양 쪽에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부분들이 인트라넷.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어느 한 문자가 딱 이제 전개가 됐대요. 어느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나갔는데 순식간에 그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이부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놀랐구나. 안 되겠다. 결국은 인터넷은 세계적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체적 추세로 가야 된다. 그걸 또 다 차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무서움을 알아요. 그리고 어쨌든 차단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 방법들을 다 찾아나가는 게 나와 있고 장마당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파로 전달되어지는 것 못지않게 빠르게 전파가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철의 장막을 쳐도 북한 주민들이 그 알고자 하는 노력,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 숭고한 그건 투쟁,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본능은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는다 그러면 역사의 진보는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SD 카드라든가 예. USB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이건 우리가 뭐 좋죠. 주는 게 아니라 예, 좋죠. 이런 내용을 좋습니다. 예. 했으면 좋겠고 얼마든지 이런 걸 넣어서 또 많이 뭐 알려야 돼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중국인 남자한테 재혼을 했다라든지 이건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도. 그런데 예. 그런데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 마약 장사꾼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팩트로 나온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팩트. 그런 팩트고요. 부분들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팩트를 하더라도 가십거리 이런 것보다는 김영직 같은 경우 강반석 같은 경우 강반석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가장 체제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억압했던 종교, 그게 종교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그 김영직의 평양 신학교 출신 아닙니까? 팩트잖아요. 그런 그냥 부분들이 신학교가 아니고 선교사 숭실중학교. 예, 그 선교사에게 교육받았고 숭실중학교. 이런 그게 다시 말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했던 그들이 지금 아주 아니, 그거는 역사상 북한에서- 유례가 없는 그건 북한에서 교육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숭실중학교 기독교 선교사가 세웠고 이제 김형직이가 뭐 다 이렇게 주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했다는 게 그것이 거짓말인 거죠. 뭘 주도했다는 그렇죠. 게 주도했다는 자기가 뭐 분명히 선교사도 가르쳤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3.1운동을 김영직이가 다 주도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김영직이가? 김영직이는 20대 넘었죠. 예, 그러니까 예. 김영직이가 1895년 김일성이가 독립운동, 항일운동 전개할 때가 7살, 8살 때 총 메고 다녔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김일성이 21살 때 항일교육대를 창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있는데 나이가 어렸던 상황이었는데. 32년도에 그것이 또 항일교육대를 창건했다고 이제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1운동 때는 19년이잖아요. 그럴 때 김일성이 7살인데 아버지가 조선국민회를 통해서 이제 뭐 다 주도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반문명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알려내는 것이 특히 또 저는 신앙적인 측면들이 제가 볼 때 저항 세력들도요. 예.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을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가치나 어떤 그 제도, 규격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다르고 상당히 또 생각에 대한 차이도 있을지 모르나 신앙의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신앙이 그게 들어가게 되면 절대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만은 뿌리 뽑지를 못하거든요. 그것이 가지는 파급 효과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천 지역에 아무리 항미 기념관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천 지역에서 죽어갔던 그 기독교 순교자들, 그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이것이 결국은 정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그 안에서 저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도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이 한반도에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어제 고든창 우리 변호사 한국에 왔잖아요. 고든창 변호사의 강연도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제가 고든창 변호사 부부를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공항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고요. 그분이 공항에서 이제 출국으로 들어갈 때 열 몇 번을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잘 가라고 안녕하면서 저희들이 목례를 하고 헤어졌는데 지금도 감동이 짠합니다. 정말 이거는 저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한테
우리가 이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기는 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유튜브 보시는 우리 많은 외국 시민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힘내자고요. 이기는 싸움이니까 힘을 그렇죠. 냅시다. 힘을 냅시다. 제가 오늘 이 박사님도 힘내시고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고 네, 그게 그렇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죽음을 우리 죽음이 위해서, 헛되지 않게 그렇죠. 내가 또 죽음을 위해서 전후의 시체를 대한민국의 넘고 가는 그렇죠. 거죠. 뭐. 예. 자유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어쨌든 북한의 그 저항 세력들 정말 그처럼 캄캄하고 그처럼 탄탄하고 그처럼 단단한 그 지역의 뭐 웅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지금 그 지역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어느 시간이라도 또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줄도 모르는, 그리고 또 온 가족이 능지처참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국민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돕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특히 이번에 그 KCC와 KFF가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좀 큰 역할을 아이고, 할 수 있기를 좀 여러분들, 간절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악의 뿌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예.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우리 예. KCC도 사무총장이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KCC는 만들어가는 중인 거고요. 아, 예, 지금 KFF의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을 맡으신 앞으로 우리 도희윤, 예,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희윤 피랍 탈북인 인권연대 대표님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을 우리가 많이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예,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다른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들끼리 격려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든창 변호사가 남겨주시고 가신 그 메시지, 여러분 곁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깁니다. 네. 저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이해란 TV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7만 6천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달 안으로 8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예,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